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새롭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는 기사들이 쭉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기사는 좀 보긴 했는데 보도자료 내용이 궁금해서 36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도 사실 처음 보는데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지금 펴봤어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오늘 합동부처와 함께,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되었다라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과연 이 방안들이 먹히게 될지 이 부분은 뭐 지켜봐야겠죠. 하얀 백지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어쨌든 처음에 지금 화면은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뭐 이 부분은 볼 필요 없고요. 이 보도자료라는 게 이걸 토대로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공된 기사를 좀 보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목차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보도자료 내용에는 지금 주택시장 동향, 지금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첫 번째 페이지부터 나오고요. 그에 따른 정책의 대응 방향,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네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까지 나오는데 총 36페이지인데 지금 벌써 8페이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택시장 동향과 그 평가를 좀 보면요. 최근에 주택시장 동향에는 지금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과열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강남 재건축, 아쉽진 않죠. 뭐 강남 재건축 관련한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열이 나타나면서 지금 강남 송파 쪽이 7월 첫째 주부터 24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부 그런 재건축 관련된 그런 단지가 많이 올라서 지금 국지적으로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에 11월 6일 이후에 동작, 양천구, 과천 등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또 이곳도 국지적으로 과열이 발생했다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동작 0.16%, 양천 0.54%, 과천이 0.8%, 그리고 하남도 0.4%, 광명도 0.36% 이렇게 오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가장 좀 큰 문제가 됐었던 게 집값 상승이 기대가 되니까 몇 년 전에도 참 2016년 그때도 기승을 부렸던 갭 투자로서의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잡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10번째 페이지 보자면 주택 매매 거래량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해요. 10월에 거래건이 지금 14,145건, 예년에 비해서 약 81% 수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이 보증금을 승계해서 매수하는 갭 투자의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지역 전체를 보고서도 7월에 49.8%였던 게 11월에 56.1%까지 올랐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올 7월에 57.8%였던 게 11월에는 63.5%까지 늘었다라고 합니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1차 조사를 11월 28일에 이제 그 결과가 지금 노출이 됐는데 편법이나 불법 증여, 그리고 대출 규정 미준수 등이 의심이 되는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이 됐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 자세하게 몇 건인지 보면은 편법과 불법 증여 의심 사례가 532건, 대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의심 사례는 23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라고는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세요? 서울 아파트가 작년에 44,000호 공급이 됐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지금 연간 4만 호 이상 공급이 돼서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
이 중에서 향후 입주 물량으로 이어질 착공과 또 관리 처분 인가 이런 것들도 지금 앞으로 135개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있다. 근데 다만 일각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공급 부족론을 제기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부족,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봐도 이론상으로만 봐도 이거는 공급 부족론이라기보다는 뭐 이론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업체 입장에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돈이 안 되면 당연히 공급을 좀 미루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시장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를 일단 좀 볼게요. 지난 2017년에 파리 대책 그리고 작년에 9.13 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세제나 금융이나 청약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했고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의 30만 호의 공급도 추진했어요. 그래서 뭐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 안정화됐다기보다는 좀 약간 관망세가 짙었죠. 그때는. 그리고 다주택 세대가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기 시작했다.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기준금리가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한 부분 그리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많아진 거예요. 이 통화량 자체가 지난 2014년보다 지금 2019년 9월 기준으로 더 늘어났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국지적인 과열이 재현됐다. 그리고 저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이 낮고 그러니까 이자가 낮기 때문에 대출 받을 때 저금리라서 이자가 낮기 때문에 많이 자금 조달을 받아서 이렇게 부동산을 샀다. 그리고 LTV 규제로 대출 규모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높은 전세가율, 전세대출 등을 통해서 앞서서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한 갭 투자로의 자금 조달이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보유 부담.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서 낮긴 뭐가 나죠?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게 사실 부동산밖에 없다라는 게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지난 1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돼서 규제를 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승 기대 심리가 확대가 됐다. 앞서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계속 강조하는 게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대요. 정부의 입장인 거죠. 이제 정부 관계부처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 과연 실수요 여러분 실수요로 아파트 서울에 사려면 수도권에 사려면 더 좁혀서 서울에 사려면 살 수 있습니까? 참 어쨌든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해야 된다. 이런 거는 당연히 맞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책의 대응 방향 이게 가장 중요할 건데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제발 이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갭투자,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두루뭉술이한데 뭐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해서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더 높이겠다. 보유 부담,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더 이제 무겁게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고 있지 않은 투자를 목적으로 한 집을 매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과세 체계 강화, 세금을 더 때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서 뭐 이제 지금까지는 뭐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가격이 올랐는데 그래서 지역을 아예 더 확대해 버리겠다. 고분양가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었던 그 다른 지역에 나타나는 풍선 효과도 차단해 버리겠다. 뭐 어디로 터지게 될까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시장 조사 체계나 청약 규제를 강화해서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대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과 임대사업자 관리 제도로 모든 제도를 다 이렇게 보완해서 뜯어 고치겠다는 건데 수도권 그 서울 도심 내에서 공급 그리고 수도권 30만 원 계획을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나 관리처분인가 받은 정비사업 등에 관련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표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실수요자 공급에 대한 확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여기 쭉 담겨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그리고 주택 보유 부담 강화, 여기 보면은 부동산세 세율 등 상향,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형평성 제고, 여기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양도세 제도를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보완하겠다라는 게 더 이제 뭔가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라는 건데요. 주택자 장특공제의 거주기준 요건, 거주기준 요건을 추가하고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만 1주택자 장특공제를 적용하겠다. 일시적인 2주택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 기간을 더 단축하겠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관련해서도 그 허용 기간이 더 줄어들고 등록이나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더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하겠는데, 요거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저도 아까 봤는데,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LTV를 더 강화해서 과연 강화한다고 낮아질까요?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초고가의 기준도 뒤에 나와 있겠죠. 근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다 현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사는 추세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 사실 많은 분들이 요 갭 투자를 하셔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서 요거를 더 규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페이지 보서 넘어갔어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 투기적인 대출 수요를 규제를 하겠다. 앞서서 잠깐 표에서 내용을 봤던 걸 쭉 풀어놨는데,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그러니까 LTV 담보 인정 비율의 추가 강화가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은 LTV가 40%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달라져요. 위화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40%가 적용이 되지만 9억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로 적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내 집이 9억이 초과되는지 이하인지 그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 원의 주택을 매입 시 주택담보의 한도를 보면요. 현행에서는 40%였으니까 5억 6천 가능했는데 이제 바뀌고 나서는 4억 6천까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9억 플러스 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20%라는 거예요. 전체 20%가 아니고.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 이제 앞서서 초고가 아파트의 과연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시가 15억 원 이상이래요. 그럼 강남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포함되는 거겠죠. 주택 구입용 주담대 금지. 정말 어쩔 수 없이 강남에 살아야 돼서 강남에 집을 사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행보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은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 돈 10억 넘게 자산을 모아서 강남에 한번 아파트 한번 사보자, 대출 조금 받자 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한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관리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더 빡빡하게 대출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민들도 이렇게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어떻게 강화하는지 볼게요. 지금은 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 고가의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9억 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과 무주택 세대 고가 주택 구입에 대해서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했다고 해요. 바뀐 부분 지금 2년 내 전입에서 1년 내 전입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도 더 강화하겠다. 지금 기존에는 투기 지역 내에서였는데 이제 투기 과열지구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요건을 강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업 관련된 개인 사업자에 대한 RTI, 그러니까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현행에서는 1.25배 이상 규제 기준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올렸네요. 1.5배 이상으로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제2금융권, 그러니까 1금융권 외에 새마을금고나 이런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 관련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1금융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대출 받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질 것 같다. 그럼 이제 서민들도 사실 목이 메이네요. 서민들도 힘들어질 텐데, 앞서서 가장 이제 문제라고 했던 이 갭 투자를 방지하는 거, 이건 사실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이 갭 투자 때문에 가격이 또 오르는 그런 또 악순환도 그렇고, 내용을 좀 볼게요.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현행에서는 전세 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이나 보유 시에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은 제한됐는데 사적 보증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보증 대중 전체 다 서울보증보험, 그러니까 이 사적 전세대출 보증도 역시나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전세자금 대출 후에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하겠다. 너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왜 신규 주택 매입하려고 또 대출 받으려고 해? 이거예요. 어쨌든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 이거네요, 완전. 그리고 지금 규제도 더 보완한다고 하고, 그리고 주택, 이게 세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더 많이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 내용이 가장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세율 조정된 부분은 여러분도 요거 내 집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체크하셔서 현행과 개정된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를 했어요. 많이 늘렸죠. 그리고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과 합산 공제율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실수요. 그러니까 정말 살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거죠. 개정안에 있어서 지금 공제율이 기존 10%대에서 20%로 각각 모두 다 10%씩 올라간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이 부분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여전히 평균 한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와, 이거 다 반영하려면은 또 엄청 여기에 관련된 세금이 투입이 되겠네요.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고가주택은 그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제고하겠다. 고가주택 하면은 뭐 어디겠어요? 강남권, 뭐 판교 이런 데겠죠. 그리고 실수요율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는 좀 제도를 보완하겠다라는 건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요건을 더 추가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보유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거주기간과 상관없는 게 아니고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보유기간 3년에서 4년은 지금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4년에서 5년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수록 요거 이제 관련해서 더 많이 할인이 되는 거죠.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갖고 넘어가죠.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이미 발표됐던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넣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 요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더 단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행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결혼하기 전에 미혼 남녀 이렇게 집이 한 채씩 있는 너무 능력 남녀네요. 이제 그게 이제 결혼했을 때 2년까지 요거를 가지고 있어도 됐는데 이제 요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을 전입하고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를 주겠다라는 거고 바로 지금 내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도 역시나 여기 더 이제 뭐가 추가되네요. 거주요건, 앞서서도 거주요건 추가된 부분 또 있었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을 포함을 한다고 해요. 와. 현행에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이 분양권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적용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세금 관련해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2년 미만 보유주택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서 금방 이제 시세 차익을 내고 파는 사람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을 40%대에서 이제 50%로 1년에서 2년까지 기본세율을 40%로 지금 현행보다 조금 더 높였습니다. 1년 미만이 가장 10% 넘게 10%로 올리네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는데 현행 부분과 개선된 부분을 보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가 됐었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적용을 하는 걸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지금 현행 27개 동을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더 추가 지정을 한다고 하죠. 풍선 효과가 없앤다고 했었잖아요.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 앞서서 잠깐 최근에 집값 올랐다고 했던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죠. 과천, 광명, 하남 등 13개의 동을 모두 지정을 한다라고 했고요. 바로 내일 적용이 됩니다. 지금 관련된 지역 쭉 떴어요. 이제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 거래가 조금 질서가 있지 않았던 부분을 더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금 출처에 대한 전수 분석을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금수저 뭐 분양뿐만 아니라 갑자기 뭐 엄청 어린 친구가 고가의 강남 아파트를 샀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로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법인 탈루 혐의 정밀 검증을 하겠다. 더 강화하겠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집 못 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서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이 거품이 껴버린 가격으로 거래가 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뭔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 이후로 관련된 더 강력한 규제가 과연 있을 것인가 했는데 지금 뭐 세금이나 관련된 요건이나 그리고 자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막겠다라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뭐 자금조달 계획 증빙서류 제출, 뭐 관련한 내용은 쭉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요새 청약 때문에도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청약 되면 로또 된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점의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시킨다. 라는 거고요.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평생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청약 당첨의 요건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행에서는 당첨을 노리고 일부 지역의 전세 시장에 당첨을 노리고 이렇게 단기간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거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화 내용을 보면은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 협의 후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재당첨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는 1년에서 5년 사이에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거를 투기과열지구 당첨이 됐을 때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 당첨됐을 때는 7년간 재당첨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용을 쭉 보면 지금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임대 등록 관련해서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건데 현행보다 지금 개선된 부분을 보면은 취득세, 재산세에도 가액 기준을 더 추가하겠다. 뭐 추가할 거 되게 많네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법이 엄청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다. 앞서서도 뭐 이렇게 점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한데 정말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비용도 정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등록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등록 요건도 더 강화하고 지금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더 강화하겠다. 좋죠. 마지막으로 거의 끝나갔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이어서 볼게요. 서울 도심 내에서 공급의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공급은 많이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공급의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수도권에도 30만 호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살고 싶은 곳에 그리고 살만하게 그렇게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수도권 더 도심으로 집중이 되는 게 아닐까요? 뭐 이렇게 남양주, 하남, 과천 사실 이 남양주 지역만 하더라도 교통이 아직까지 뭐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교통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얼른 이런 것들을 먼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남도 아직까지 좀 지하철이 불편하긴 하죠. 저는 교통이 먼저 더 편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1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정비 사업도 더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따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도 올라가 있고 기획재정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주택 수요나 공급 양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이후로 추가적인 종합대책이 과연 또 무엇이 있을지 참 궁금한데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은 뭐 이렇게 추진이 된다라고 하니까 요 시점도 뒤에 참고된 부분 일정 잘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된 보도자료 함께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기사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보도자료 나온 거 있으면은 이런 내용을 면밀하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